2024년 7월 전통화적 연구회 월간 공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일 저희 연구회 회장님께서 사회 및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통 활쏘기 연구위의 김상일입니다. 오늘 7월 공방은 택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내 국궁장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소개가 된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우리 세미나가 끝난 후에 관심 있으시면은 택에도 많이 방문을 하셔서 직접 실내 활쏘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활의 재활 의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산 반월정의 강기봉 접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기봉 접장님은 1952년생 노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직궁은 2008년도에 직궁해서 올해 16년 차가 되시는데도 우리 경기 남부권에서는 아주 활을 잘 내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신 분입니다. 우승도 여러 차례 하셨고 그러시기 때문에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것은 우리 활이 지금까지는 의학적인 접목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소개를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강기봉 접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제 소개를 아주 자세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인도 활쏘기에 입문한 것은 2008년, 제가 청년퇴직하기 3년 전에 무언가를 취미 활동을 해야 되겠고 또 가벼운 운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활이 문득 생각이 나서 입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활에 대한 입문을 하게 된 동기가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4학년 정도에 제가 자란 고향에 할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놀러 오고 할터를 많이 가고, 할터에 가다 보니까 핫을 주워 주고 하던 게 어릴 때부터 활에 대한 그런 잠재의식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활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됐고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청년퇴직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한 것도 상당히 오래됐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 과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또 바르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다른 차원에서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깊은 활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능력이 높으신 우리 교수님들이나 회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것도 고맙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서라든지 또 인터넷 자료라든지 논문집이라든지 연구 자료에는 우리 활에 대한 역사라든지 또는 궁술, 제로 또 인물 등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만은 저는 활쏘기를 통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에 대한 효과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면은 재활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목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한번 발표를 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그러면 재활의학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은 되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활쏘기를 통한 그 효과가 소위 말하면은 재활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목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재활 스포츠로서 확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재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이제 인터넷이나 글쎄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면은 뇌신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경, 말초신경이나 또 다리나 허리에 대한 그런 근골격계들을 손상이나 질병들에 의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는 그 기능이 완전히 중지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학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선천적으로도 태어날 때부터 가질 수 있고 또 후천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또는 부성에 의해서 그런 장애를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상이나 손상이나 기능을 잃은 관절이나 척추가 되겠죠. 정뼈, 또 근골격계 이런 거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보행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회적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런 기능을 개선을 통해서 가능한 안전한 정상은 아니겠지만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학의 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건강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움직임이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적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약해집니다. 또 하나는 운동 부족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근력이 감소되든지 아니면 각 부분의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회 활동이나 또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인지 능력이 많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 결함을 해서 또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사회 활동을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교류가 적기 때문에 사회성이 결여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실제 사회성도 결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신체 조건에 생각을 해서 자신감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성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느냐 하는데 우리들이 그 활을 쏠 때 우리 몸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활을 쏘면은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항상 배고프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걸을 때를 제하고는 되게 이렇게 구부리죠. 구부리다 보니까 위가 소위 말하면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활을 쏠 때는 빳빳한 자세에서 활을 쏘게 되고 가슴이 이제 펴지는 상태에서 활을 쏘니까 소위 말하면 등뼈가 바로 이렇게 펴지게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압박을 받던 인형이 소위 말하면 해방이 되고 그에 따라서
폐를 갖다가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를 거궁을 할 때, 만작을 할 때 아랫배 단전에 힘을 주게 되죠. 근데 이 단전에 힘을 주면은 쓰면은 군문이라 그러는데 우리 그 군문을 깍주게 돼요. 그러면은 이때 쓰면은 콩팥, 신장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쓰면은 대장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콩팥과 대장, 장의 그 활발한 운동이 생명하고 직결되어서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효소 이야기를 약간 했었는데 우리 몸의 대장에는 소위 말하면은 나쁜 균과 유익한 균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의 나쁜 균보다는 유익한 균이 많은 게 소위 말하면 건강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장이 튼튼하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팔에 내가 주름을 잡을 때 하성지 이 세 손가락에 힘을 주게 되죠. 그리고 빨리 짜듯이 이제 짜게 되는데 이때 손 갱락과 근육을 대각선으로 비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손바닥의 그 갱락을 또는 혀를 자극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소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압할 때 지압봉을 이렇게 눌리는 것도 손바닥 혈이 그렇게 준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팔을 쏠 때도 이 손바닥을 지압하는 효과가 바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만작을 할 때 그 간역을 향해서 팔을 쏘게 전 단계에 이제 몸통이 돌아가는데 이때 허리가 돌아가게 되죠. 허리가 돌아감으로써 허리를 감싸고 있는 갱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이 갱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와 혈이 통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약방에서 맥을 짚어보는 것도 갱락, 맥박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팔을 쏠 때 그 등 근육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어깨 등 근육을. 이때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2, 3일 전에 조선일보에 우리 양궁의 그 여자 대표의 양궁에 대한 기사가 한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그때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등 근육을 사용하게 돼서 양궁 스포츠가 상당히 몸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먼 거리에 이제 간역을 보게 되니까 몽고 사람들 같이 먼 거리 보면 눈이 좋아지는 것 마찬가지로 눈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할트가 되게 자연적인 숲속과 가깝게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초록색과 푸른색을 보게 됨으로써 눈 기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제가 안경을 쓴 게 고등학교 때부터인데 나이를 먹을수록 눈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를 쓰고 나서는 제가 안경을 벗고도 운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눈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실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이 무리가 가지 않는 분면에서 쏘고 풀고 쉬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 미한 반복 운동을 함으로써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죠. 이런 할의 신체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정신적으로는 할을 쏠 때 참고 견디고 자기를 통제해야 되죠.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이런 자기를 자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시위를 떠난 할살이 간역에 간중할 때는
그에 따른 그 희열과 만족을 느끼게 되죠. 그럼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활을 잘 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면은 활을 쏠 때 이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경기를 나가든 아니면은 일상생활에도 항상 그냥 안 되지, 안 될 거야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어. 그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내가 또 이런 것처럼 또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활은 자신감이다 하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을 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상생활의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죠. 자신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밝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할 속에는 내가 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또 기본 자세를 잡아야 되고, 또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머리를 쓰는 건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활은 치매 예방에도 좋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활은 이제 여러 계층의 남녀 요소라든지 각각의 지역을 가지고 또 다른 그 생활을 했던 사람들하고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교감하고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활이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런 많은 알게 모르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활입니다. 그래서 이 활을 소위 말하면 아까 장애인, 그러니까 활동이 거부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한의학적으로 접근을 시키고 싶은데, 그렇기 위해서 활쏘기를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활쏘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홍보가 잘 안 돼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알지를 못하죠. 그리고 할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이상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차량이라든지 또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보조인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도움을 받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할트에 사료에 쓴다든지 또는 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반 인플라가 최근에 지은 할트 국궁장은 상당한 최신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접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오래된 할트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인프라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이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든지 또는 위협하다. 그리고 이제 할터 사람들이 그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하실 때, 그리고 네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버티는 느낌. 그리고 활쏘기를 할 때는 기본적인 교육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내를 가지고 활을 쏜 기초를 교육하는 사범이나 지도사원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교육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경제적 여건이 중상인 사람들보다는 좋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하열에 대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용품을 구입하는데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경제적인 곤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관련된 단체기관, 뭐 저희들이 그 재활에 접근해서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스포츠과학운동의학회도 있고, 대한정형외과 또 스포츠의학회도 있고,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도 있고, 이런 그 기관들이 많은데, 그런 기관들이 무관심하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활 스포츠로서 접목을 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재활 스포츠는 일반적인 운동 선수들이 운동 경기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또는 신체 활동 기능이 떨어질 때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좁은 의미에서 재활 스포츠가 활용되고 있고, 또 재활 스포츠는 해당 그 기능 부상당한 손상 부위라든지 기능이 저하된 그런 부위를 수술이나 마사지나 또는 특정 재활 운동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실증인데, 바로 이런 할에 대한 효과를 이용해서 재활 스포츠로서 접목을 시키면 어떻겠냐.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은 사람, 되게 이제 지체 장애인들이 이제 많이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은 전혀 두 팔을 못 쓴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하는 사람은 그런 뭐 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말이나 귀 이런 쪽에도 장애를 입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할은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속에 대한 효과를 이용해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게 스포츠로서 또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접목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장애인들이 농구나 배구나 양궁 같은 데는 그 장애인들의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활 스포츠로서 접목을 시키고 접근해주고 참여해주고 육성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국가나 지자체나 또는 관련되는 단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재활 스포츠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 일부 대학에서는 재활의학과 또는 재활 스포츠라고 하는 그런科目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할 속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강의 내용이 없다든지 과정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경상대학에서 교수 한 분이 활쏘기를 재활 스포츠로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만둔 그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활 스포츠로서 이제 활동이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재활 스포츠로서 일정한 규모의 경기나 그런 행사들이 실시가 된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 말하면은 재활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따른 참여도도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에 대한 역사, 궁술 이런 것보다는 소위 말하면은 조금 정상인들하고 다른 불편을 느낀 장애인들에게 하나의 재활이 될 수 있는 스포츠로서, 취미 활동으로서 접목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제 나름대로 하는 주제를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신문학기 인지 아니면은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충청도에서 소위 말하면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하나의 동호회를 이루어서 장애인 그 동호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도나 시 같은 경우에는 참여도가 낮고 홍보도 안 되고 해서 그런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그 결성돼 있다는 네. 그 회원들은 몇 명 정도 구성돼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명? 20명 정도? 제가 확실한 그 회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사람들하고 한번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15명, 20명 안팎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각 사정별로 가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시는 아닙니다. 할투의 사진이 아니라 그냥 동호회로 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호회로. 네, 동호회. 그러면 어느 사정에 사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도의 순수 개념으로, 하나의 동호회 개념으로. 질문 준비하는 동안 잠깐 코멘트 하나 네,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중요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도계가 꼭 이렇게 밟아가야 할 아주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체육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나라든지 두 가지 체육이 양립을 합니다.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 체육하고 양립을 하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합쳐지면서 통합체육 개념으로 가고 있어서 체육회가 좀 양쪽을 잘 아울러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게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파리올림픽을 뭐 이제 곧 있을 개막식 돼가지고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엘리트 체육인 파리올림픽이 끝나면 장애인 체육 그래서 파라올림픽이라는 걸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트의 많은 종목들이 이 장애인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거를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림픽에서도 그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제 얘기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예전에 충남 장애인 댄스 스포츠 연맹 회장을 한 적이 있는데 댄스 스포츠라는 종목이 전통 스포츠하고 약간 거리가 있지만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 엘리트 종목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국체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장애인 그 체전을 시작을 하는데 그 장애인 체전 종목에 댄스 스포츠 종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맹도 있고 시에서 단체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좀 적은 지원이긴 하지만 지원을 해서 그 지원 아래 이제 선수들이 활동도 하고 연습도 하고 대회도 참가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도협회 같은 경우가 사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합쳐져 있는 건데 지금은 이런 장애인 체육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고요. 그냥 그 일반 비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으로만 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은 지난번 우리 연구에서 발표해 주신 주동진 교수님께서 좀 관심이 장애인 군도협회라는 걸 좀 이렇게 만들어서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회장은 이제 다른 분야하고 전무이사를 맡으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대중 산하의 그런 장애인 활쏘기에 대한 개념이 좀 적어서 그런지 활동도 미약하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전국체전 종목에 일반 종목에 공도 대회가 있으니까 장애인 대회에 공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많은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아니면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장애인 공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게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장애인들의 그런 체력적인 거, 그다음에 건강적인 거, 정신 건강, 사회적인 기여 모든 것을 합쳤을 때 공도라는 활동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을 것 같고 그걸 위해서도 좀 우리 공도협회가 좀 장애인 공도에도 좀 관심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활동이 불편한 그런 장애인들이 활쏘기를 어떤 기록으로 잘 쓴다는 것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활쏘기를 통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재활이다. 그런데 그것만 끝나면은 단편적으로 끝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생활 스포츠 또는 재활 스포츠의 개념으로 접목시켜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주면은 자꾸 사회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스포츠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적은 학대를 통하면 본인도 좋고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할에 대한 재활과 즉 스포츠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사실 방금 우리 유병훈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뭐 장애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재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새로운 화두로 우리 공동회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굉장히 그 필요성을 우리가 들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조직이 뭐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군도협회가 지금 자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많이 쌓여있고 뭐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여기까지 신경을 갖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위한 이 발쏘기도 이게 우리 북궁은 굉장히 그게 그다지 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활동에서는 19세 이하는 활동에 입증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게 전통적인 어떤 그런 습관에 이게 얽매가지고 그래서 그런 면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대한국제협회가 미처 신경을 못 쓴 거예요. 네. 그런 점은 뭐 확실한데 약간 좀 뭐랄까 긍정적인 어떤 측면은 뭐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도 있었지만은 조동진 교수가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었어요. 네네. 조동진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대한장애인 공동협회 전무고 그다음에 현재 총괄 업무를 이제 조동진 교수가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 공동협회라는 게 사실은 2010년에 대구 경산에서 네. 출발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한 20여 년이 되는 셈이죠. 14년 되는 셈이죠. 근데 이제 활동을 하고 정부 지원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분들하고는 그게 저쪽이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장애인 공동협회라고 하는 것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대한공동협회 예안은 아니지만은 독자적으로 뭐 대한장애인 공동협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활동 중이라서 그쪽하고 한번 컨택트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조동진 교수 연락처 이런 건 저희들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이런 기회에 우리 국궁 자체가 문제점이 많지만은 그 중에 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이게 반드시 넓혀가야 될 이제 중요한 지점을 갖다 오늘 말씀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저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활 쪽으로의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문제아들이죠. 특히 사춘기나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소위 말하면 문제아들이 많이 많다 그래야 되나? 점점 증가되는 추세인데 그런 학생들을 활을 통해서 가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아가 될 수 있는 경향이나 소지가 많이 줄어들고 정말 하를 통한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로서 교육에 대한 창교육에 대한 분야라도 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의 그 정규 과정으로 하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은 문제아라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에 대해서 접근을 시키고 또 활동을 하는 해주게 기회를 주면은 학교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배님, 지금 정대강 선배님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끝났다고 제가 한 가지 저는 그 후배들에게 제가 있을 때 할은 이 세 가지를 좀 지켜서 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하면 삼정이라고 내 나름대로 이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자로 썼으면 말을 경,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이 시간입니다. 이것을 저는 바른 자세, 소위 말하면 기본입니다. 하나를 배울 때 기본을 자세를 배우죠. 여기 수비 분야는 그 다음에 그것은 정성, 하를 쓸 때 정성을 들여서 하를 써. 신중하게 하를 써. 이런 그 다음에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에서 편안한 마음. 그것은 행성에 대한 고요한 마음을 좀 욕심내지 마라. 가요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 참 중요해서 기분 배울 때 아무리 중요하고 힘들더라도 기분 잘. 그리고 저도 화를 쓸 때 안 맞으면은 다시 기본으로 기본. 그리고 한 번 한 번 정성들이 있어. 그래서 일시청이랑 개인하고도 인력을 통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이 있어. 욕심내십니다. 물론 조금 욕심 내롭게 했습니다만 제가 기름을 해와도 무심한 그런 편안한 마음에서 화를 낼 때 감정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힘들과 가요를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상정을 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 때문에 듣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저 재활의학이라든가 이런 장애인 공부 이런 거에 관해서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한번 조직화시키고 한번 운동을 이렇게 참고해 볼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저도 저는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에 근무할 때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폭발 사고 때 제가 중간 간부였는데 그거를 제가 받고 이상하다 해서 제가 운전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저하고 인연이 안 돼서 사고가 났는데 저는 사고 나서 그때만 해도 이 응급센터라든지 119 이런 게 시스템화가 안 돼 있을 때입니다. 근데 많이 이제 크게 중상을 입었는데 제가 수혈을 바로 28병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혈을 하면은 안 돼가지고 이 흉터가 보이는 공을
설정을 해서 아무로 쓰고 그리고 3년 동안 변호사를 했습니다. 일본을 3년 동안. 네,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그 개부수라 그러죠. 근데 평양이라고 하는 쉬운 그 오르피스를 그때 막 이제 보급이 됐고 근데 제가 의사를 잘 만난 게 바로 그게 개선이 안 됐을 때 다리를 잃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자. 나를 믿어라. 라고 해서 그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고를 당했지만 운 좋게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할 때 담당 의사가 참 안타까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때라도 어떤 보조 기구가 없이는 못 그럴 겁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만 저는 믿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병을 하고 제가 1분을 못 걸었습니다. 1분을 못 걸었는데 3일 다녔습니다. 영상. 지팡이 뭐죠 이렇게 목발을 양쪽으로 짚고 3일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를 버리고 또 하나 잡고 하나 버리고 도적에 참아 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장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활 안 했습니다. 그냥 단지 생활하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조금 늦더라도 여유있게 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재활과학적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내가 하루 쓰면서 나한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하고 이렇게 접근한 것도 내 신체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번 생각해보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제가 꼭 이 장애를 갖고 있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개선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좋겠다 해서 이상의 어르신 말씀인데 그 정말로 이렇게 뭐 한순간에 지금도 사고 정말 뒤에 사고로 이렇게 되신 건데 모든 분들이 질병이나 뭐 사고나 이런 걸로 어느 순간에 장애인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거고요. 그래서 사회는 사실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따뜻하게 안고 보듬고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뭐 말로만 선진사회, 선진국가 이게 아니라 그런 소외받고 힘들고 그런 분들과 같이 더불어서 아니면 그분들이 더 대접받는 뭐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정말 의미 있고 뜻있고 좋은 사례 또 하나의 방향을 눌러주신 것 같아서 아까 교수님께서 제 좀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기가 되면은 저는 좀 투도적인 역할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역할 또는 어느 정도의 참여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 개인적인 뭐 경험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제가 70 넘었습니다만 나이가 많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생각하고 행동하고 참고 이게 더 즐겁게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질문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현실적인 질문. 어떤 질문인 거니? 우리 강교장님께서는 사고 후에 지금 재활적으로 하루 선택하셔서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 활터에서 우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입증 신청을 했을 때 네. 많은 사정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입헌을 불허한다거나 이런
규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정에서는 다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강접장님이 실질적으로 화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셨을 때 네. 어떤 느끼셨던 어떤 힘들었던 문제점이라든지 내가 아까 이야기하셨던 비장애인들과 같이 화를 시작을 함에 있어서 나에 대한 조금의 배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사고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재활적인 측면에서 화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사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접장님의 경험상으로 쉽게 활투에 접근하셨을 수가 있으셨던 건지, 네, 그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던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화를 배울 때 내가 재활을 하기 위해서 화를 배웠다는 생각으로 입문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퇴직하고 나서 취미와 간단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생각난 게 할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났고, 그래서 할을 배우게 됐고, 그리고 제가 그 첫 입회를 했을 때 저는 장애라는 하는 개념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서도 또 몸이 불편한데 뭐 이렇게 조건이 없으십니다. 예, 변호로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제약이나 또는 조건이나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장애인이라도 내가 장애인이니까 마음이 소위 말하면은 좀, 좀 떨어진다 그럴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은 생각함을 갖고 있으면은 남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단지 움직이기 불편하다. 또 듣는 게 좀 불편하다. 말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것뿐이지 전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것은 자기가 노력하면 되고 또 혼자서는 안 되니까 옆에서 도우고 소위 말하면은 그런 배려를 받으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 주위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하를 배우러 오겠다라고 해서 좋습니다. 저에서도 얼마든지 하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지역이 휠체어가 올라오는 것도 조금 불편하지만은 정관에서 사도를 내렸는데 계단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틀 후에 활에 대해서 좀 배우러 오겠다고 했는데, 보호자하고 같이 입회하려고 하는 사람이 미리, 이렇게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 철책이 된 하트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 20, 30년 전 아주 그렇게 쉬운 저는 아무래도 인테리어가 좀 부족하고 불편한 점은 있죠. 새로운 할터는 잘 돼 있다는 게 아니 무슨 청계라든지 하게 돼 있어요.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대도 정관하고 스피드로 바로 급하게 해놨어요. 이러면 바로 못 갔어요. 저도 같이 참여해도 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들리신가 분야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각이 넓어졌습니다. 네, 실제 그럼에 실제 이제 우리 닥터에 보면 이제 국군 교수에도 계신데 거기에 이제 체육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이제 여러 분 계시고 우리 김상승 교수님도 이제 체육학은
이제 거기에 지금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전국의 발표에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발표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하루 쏘면은 소화가 잘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치매 예방이 된다. 그러면 팔을 쏘시는 분들이 정신과 의사 뭐 분들이 계시면은 팔을 쏘시는 분들이 이래서 치매 예방이 된다. 그다음에 그 내과 의사 분들이 계시면 이래서 소화 기능이 잘 된다. 또 이래서 또 이렇게 정형외과적으로 근거가 있고 이렇게 돼서 좋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돼 나가면 그 일반인들이 그걸 보게 되면 체육학적으로도 이래서 이 신체 활동이나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정리가 나간다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그쪽하고는 이렇게 한번 접촉을 해보시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요즘은 매스컴이나 또는 이 TV 같은 경우에 건강에 위해서 상당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근데 되게 보면은 먹는 데 대한 위주가 많이 되어 있어요. 하는 것을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그리고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을 이런 거를 통해서 더 소위 말하면은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한쪽으로 그다음에 또 신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있다 한쪽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혈에 대해서 보면은 뭐냐면은 만드는 거, 핫을 만드는 거, 그런 거 만드는 거. 요새 그런 예. 것도 돼 있죠. 근데 혈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이것을 건강으로 직결시켜서 혈에 대한 좋은 점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필요 있지 않습니다라는 게 제 계획입니다. 자,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네. 본인께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네. 네, 지금 한평 지역에서 장애인에게 공도를 가르친 지 7년 정도 되었다는 분께서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모 장애인체육회 도단위 체육 지도자 최광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까지 한 7년에 걸쳐서 한평중학교, 한평여중학교, 한평 무안현경중학교, 장성배감중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에게 궁도를 가르친 적이 있고 현재는 한평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청각장애인, 그다음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들에게 궁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 자격증은 중도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그 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파크골프, 궁도, 승마 세 종목의 국가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체육회 직원이기 때문에 그다음 또 다른 종목까지 지도를 하고 제가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 궁도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듣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배울 것이 있는가 또 이제 서로 교류 차원에서 제가 또 실제 지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배우고 했던 지식들이나 경험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또 이 조직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 궁도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궁도에 있어서 접근적인 제가 좀 중간에 들어와서 처음 발표한 내용을 듣지 못했는데요. 접근성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궁도가 장애인 재활이 어떻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저도 지식을 좀 더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 궁도협회, 대한장애인 궁도협회 아까 주동진 전무이사님하고 저하고 또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업무적인 연락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라남도 장애인 궁도협회에 정식 등록을 하고 대한장애인 궁도협회 정식 등록을 하는데도 제가 휠체어 장애인인 권동주 전남 장애인 궁도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저기 그 천마정 있는 그쪽 총회장님하고 주동진 전무님이랑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전남 인증 관련해서도 제가 도움도 드리고 해서 도움을 준 적도 있습니다. 또 이제 처음 설립이나 이런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별로 시작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현재는 궁도보다는 실은 아까 그런 현재 궁도를 장애인 궁도를 가르치고는 있지만 승마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제 말도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한테 승마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승마에 대한 것도 우리가 궁도에서 많이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동진 정무이사님이나 이런 분한테도 제가 그런 조언을 좀 해드렸었는데 대한승마협회하고 대한장애인 승마협회 이런 쪽은 대한장애인 승마협회의 역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원 그다음 조직이 부족한 것들은 대한승마협회에서 국가대표 감독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장애인 승마협회 부회장을 대한승마협회 국가대표 감독이 역임을 하면서 또 그쪽 승마장에서 대회도 하고 국가 자격증 시험도 거기서 치르게 하고 모든 이런 협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궁도 부문도 대한궁도협회에서 그렇게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심판 지원, 그다음에 시설 지원, 그다음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제가 확실히 제언을 드리면 지금 저도 대한궁도협회 지금 한 지가 저는 10 몇 년 됐고 그다음 궁도 3단이고 그렇게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우리 궁도에 있어서 재활 승마를 한다고 하면 승마에도 정식 단체가 대한재활 승마협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수님들 위주로 그다음에 대한승마협회 임원들이나 이쪽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그다음 해가지고 많이 가입하고 국제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1박 3일 세미나도 하고 활발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재활승마를 당사자들한테는 무료로 해서 기본적으로 승마는 한 번 40분 타는데 비장애인들이 타는데 최소 5만 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지불을 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 또 내일은 또 저도 이제 장애인 재활 승마를 하는데 지금 또 몇 명을 또 이렇게 교관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내일하고 모레도 주말에 그렇게 하는 같이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활 협회도 해가지고 아까 그런 종목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종목단체인 대한궁도협회가 대한체육회 같은 종목단체인 대한장애인 승마협회, 그다음에 대한장애인 수영협회 이런 쪽은 재활 부문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발전이 돼 있어요. 기초도 탄탄하고 제가 2주 전에도 저기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대한장애인 수영협회 국가대표 감독으로부터 장애인 수영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체계적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체계적이고 안정화돼 있고
꾸준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대표 출전도 하고 세계 대회도 참가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 뭐 태능에서 훈련하는 일반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그 뭐냐 메달을 따면 연금을 받듯이 장애인 선수들도 그런 연금 메달 따면 비장애인하고 차별 없이 똑같은 연금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계화돼 있고 잘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소가 있어요. 우리 태릉에는 비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장이 있듯이 경기도 이천에는 그렇게 있고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알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 전국체전에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전남 장애체육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목포에서 작년 전국체전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스포츠 활동으로 하는 것은 대한장애인 궁도협회이고, 그다음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짐작키로는 대한재활궁도협회 이렇게 창립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다음 재활 이게 지금 뭐야 재활 정식 명칭 뭐죠? 재활궁도 활의 재활의학적 접근 이 주제인데 이런 세미나도 자주 하고 그다음에 그런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예.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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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 이후에 연락처가 서로 좀 오갈 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그 채팅창에다가 혹시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우리 네. 회의할 때는 많이 썼는데 지금 여기 능수가지 안 해서 잠깐만요. 예, 자, 이렇게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저기 말씀 듣고 또 이제 막 배우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발을 잘 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주로 이제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에요. 차를 배우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이렇게 뭐 재활이라는 느낌보다는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 일단 아까 재활 무기 보면 시력에 관련이 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정신. 요즘 정신적으로 많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런 거에서 약간 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건 사람들이 좀 많은데 우울증이라든지 많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자신을 돌아보고 좀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초록을 보면서 또 약간의 야외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햇빛을 보면 그 우울증이 어느 정도는 감소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게 하를 배우는 목적이 취미 활동,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막연한 호기심입니다. 양궁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꿈은 오늘은 활이다, 국궁이다 하면은 옛날에 그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활동이네, 도서관 취미네, 그런 막연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접하게 돼요. 근데 활이 뭐가 좋다, 어디가 그렇게 좋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입문을 했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중도에서 그만두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활은 어차피 취미활동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그런 법이든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나 자제를 위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활은 다른 운동은 한 부분만 쓰고 또 격렬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지만 활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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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0살 진주 학부모님인가? 100살이 되신 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그 공무원들에게 우스갯말로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은 3일 안에 죽는다. 그만큼 팔이 건강해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팔은 그런 개념에서 처음에는 막연하게 접근을 했다가도 자기 일을 위한 장점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팔을 쓰게 되면 오래 팔을 쓸 수 있고 자기한테도 플러스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겠나. 감사합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좀 어떨까요? 아, 예. 긴 시간 동안 우리 정기봉 접장님의 활의 재활 의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제안이라는 측면에서 좀 새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재활의학적인 측면으로 활을 바라보는 관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의 길을 조금 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앞으로의 이런 정보를 제공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새롭게 우리 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또 접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강기봉 접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통 활쏘기 연구회에서는 8월 달에도 좀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